데뷔 때 언니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힘들어하는 지킬앤하이드 공연할 때였는데 제가 되게 어른스럽게 걱정 말아요. 우리 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 여정이 언제든 즐거울 거라고 약속했던 적 없었잖아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이런 식으로 되게 보듬어주면서 외유내강인 이 여자 주인공이 힘을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 말아요 한리 하는데 갑자기 어떤 관객분이 진짜 크게 기침을 하셨거든요. 그냥 에치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치 한 거예요. 엠마가 아니라 이지혜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남자 선배님이 제가 돌돌돌 떨기 시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눈으로 그냥 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또 해치 한 거예요. 세 번째 됐을 때 극장 청소 좀 하자. 세 번째 됐을 때 앞에 앉아 있는 관객 한 30명 정도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격자니까 그런 거에 흔들려서 웃어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나 어떡하지? 어떻게 노래를 하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5번을 하셨어요. 노래 동안. 야, 그 정도면 음향인 줄 알았겠네. 그러고 저는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 씬부터 내내 울면서 저런. 대기실에서 제가 씬을 망쳤으니까 그냥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콜까지 내내 울다가 이제 그때 그 데뷔 때 그런 경험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저씨들 기침 소리를 못 들어요. 평상시에. 네, 약간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아파요. 저는 바로 저려. 네, 저려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처럼 저려요. 이렇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3시간 공연이잖아요. 이 3시간을 쫙 이 긴장을 딱 유지하면서 해나가잖아요. 그럼 어떨 때 이게 야, 나 이러다가 지금 명 짧아지겠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확하게 그 생각을 저희 매일 해요. 저는 매일. 네, 이렇게 긴장하면서 3시간을 살면 사실 이렇게 보통 때 3시간 동안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 일이 없잖아요. 아주 임팩트 크게. 네. 그러면 진짜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극도로 스트레스가 계속 치닫은 상태로 집중력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고 긴장되고. 공연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연 레베카라는 공연에서 제가 이희 나라는 역할로 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 모든 극이. 그래서 다른 보통의 뮤지컬들은 지휘자가 먼저 불이 다 꺼지고 지휘자한테 핀 조명이 딱 떨어지면 뒤로 돌아서 관객분들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전 박수를 친 다음에 다시 조용히 하고 오케스트라가 딱 시작을 해요. 근데 저희 공연은 지휘자 인사가 없어요. 그냥 제가 문을 열고 나와요. 너무 떨려서 이 문도 못 열겠는데 문을 열으라고 뒤에서 스태프분들이 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제 귀에만 들리게. 근데 저 그 고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고 말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다 12년이 됐는데. 네. 나 처음 들었어.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여기에서 고 이렇게 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깨를 만져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스태프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가는데 이 어깨 만지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문을 덜덜덜 떠면서 열고 200회를 넘게 레베카를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200번을 넘게 그 문을 열고 스케치북을 펼쳤는데도 아직까지도 모든 뮤지컬 통틀어서 가장 떨리는 첫 등장이에요. 저한테는. 그 200회나 했는데. 포문을 여는 부담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렇구나. 저희는 가사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숨처럼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근데 다음 소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머리가 하얘졌구나.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슬픈 노래니까 아 하면서 슬퍼 이렇게 뭔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 그 다음 소절에 숨을 마셨는데 툭 튀어나오더라고 그 다음 가사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곡을 할 때 계속 전에 읽어보고 들어갔어요. 혹시 몰라서. 또 실수를 네. 할까 봐. 그래서 지금도 무서워요. 그 노래는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남의 얘기인데 정말 토 나온다. 이거는 사실 제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닌데 그냥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네.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cognitive freez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딱 그냥 얼어버리는 건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인지적으로 freezing 되게 하는데 딱 유발 요소가 되는 것 같으세요? 막
긴장이 되면서 머리가 확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실수했던 곳에 딱 다다를 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 경험이 주는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 버튼이 바로 눌려요. 그래서 바로 거기로 저를 데려다 놓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구나. 저는 9년 전에 하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로 9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요. 너무 못 자서. 그건 되게 중요한데 목에. 그래서 너무 네. 제가 첫공을 하는데 이미 잘해온 그거에 절대 그 먹칠하고 싶지 않아서 너무 잘하고 싶은데 첫날 분명히 일찍 누웠는데 밤 새서 제 머리가 공연을 20번을 하는 거예요. 놀렸구나. 제가 어디서 나가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하고 노래를 하고 이걸 머리가 혼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만해, 연습하고 그만해. 연습하고 또 네.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스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밤을 샜어요. 사실 첫 공에. 어쨌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그 작품을 이제 무대 위에서 다 관객들에게 선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긴장되고 떨리는 게 당연하죠. 이제 불안이 올라간단 말이죠. 불안은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 소중할수록 더 불안해요. 왜냐면 안 소중하면 불안할 일도 없어. 뭐, 아이 뭐 이러는데 너무 소중하고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안의 이유는 세 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긴장하고 무대에 섰을 때 막 불안하고 떨리고 하는 거 양상은 같지만 그 긴장되고 불안한 이유는 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지혜 씨는요, 그 MMPI 검사에서 조금 흥미로운 게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요. 불안 수준이. 그리고 정말 예술가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도 예민하고 다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이 유발되는 자극에 쉽게 압도당하고 압도당하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노래를 하면서 숨을 쉬었어요. 근데 다음 소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나 정말 갑자기 새하얘졌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이제 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약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불안에 압도될 때 이 불안을 조금 낮춰서 얼른 내가 안정감을 정서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서 그렇게 나에 대한 신뢰감 이런 것들을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암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불안이 압도됐을 때 뭐 죽게 하겠어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 좀 해보세요? 네. 그 있잖아요. 18. 신발 정신. 18 정신. 신발. 이렇게. 주머니에서 그 신발을 꺼내서 그래 신발 할 수 있어. 그 까짓 것 뭐 이런 거. 네, 네, 다들 네. 신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이제 그 자기 최면을 걸면서도 그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하니까 그 갭 차이를 줄이려고 많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저는 항상 뭐가 조금 생기면 이렇게 됐어를 부정적인 면을 더 저한테 많이 부각시켜요. 거기는 왜 그렇게 했어? 이것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려고. 어쨌든 엄청 예상 못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머리가 하얘지면서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당황. 그러니까 뭐 팔이 안 빠져. 뭐 이러면 그때 이제 확 당황을 하면서 불안이 확 급상승하면서 머리는 하얘지고 그 다음 단계에 한 단계 더 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체적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막 심장이 뛰고 진땀이 막 흐르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어떨 땐 막 확 목이 조이는 것 같거나 숨이 안 쉬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무대에서 이게 딱 떨림을 넘어서서 이게 뭔가 공황이라는 건가 이런 건가?로 처음 느꼈을 때가 오케스트라 지휘는 시작되면 오케스트라 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음향팀에 오케스트라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고 모니터 좀 더 주세요. 얘기를 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괜찮대요. 그러니까 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오케스트라가. 그러더니 그 다음 씬에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제 심장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황이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뭔가 그게 제 몸으로 딱 느껴지니까 이거는 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담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었었거든요. 지혜 씨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도 네. 좀 버겁다. 네. 이럴 때는 생물학적 균형이 좀 더 맞춰지도록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움을 안 받으면 균형이 깨진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데 나는 이겨낼 거야. 그랬는데 또 뭔가 떨면서 뭔가 또 나만 하는 실수를 했어. 그리고 나면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또 오늘 그랬네 이러면서 그다음에 더 떨려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떠한 자기 효능감을 잃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조금 안정되게 해냈네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데에는 네. 때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나 자신을 좀 잘 파악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지나치게 너무 저항하거나 그럴 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약을 먹기 전에는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 안 먹고 싶어서 좀 피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그냥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생각은 네. 네네. 네. 제가 공황장애가 진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마음의 병이죠, 그쵸. 네,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가 조금 육체적으로 오는 단계까지 네, 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의 뭐 인생 스토리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단편적인 거를 좀 알게 된 건 사실 뭐 제 앞에 계신 우리 형돈이 형께서 많이 큰 인생의 좀 길잡이가 되어주신 것도 있죠. 맞아요. 네. 사실 뭐 요 얘기 짧게 하자면 그 아마 첫 해외 촬영이었을 거예요. 지관 씨. 제가. 예. 그래서 영국으로 같이 이제 뭐 같이 가서 곡 작업을 하는 건데 두 분이서요? 예. 네. 그때 저 친구도 왔고 저도 심하게 와서 아, 저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요. 맞아요. 그 방송을 끝으로 쉬었고 근데 이 친구는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프로 입장에서 보면 딱 증상이 거의 뭐 반오형 아니겠습니까? 반은영. 그래서 네. 한번 좀 가봐라. 너희는 이제 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얘기해서 좀 재한이가 이제 그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형 심장이 뛰어요. 그랬는데 형이 나도야 라고 해서 별거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형 근데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나도인데 그럼 너도 공황일 수도 있겠는걸? 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것이 진짜 공황장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형이 하루 종일 상담을 해주시고 그 공황인 건 괜찮아.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야 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인생이 너무나 큰 영원히 저한테는 뭐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네요. 고마워요. 근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 공황장애 얘기는 많이 네네. 들어봤는데 네네. 정확하게 공황장애가 뭐? 네. 이게 공황 발작을 패닉 어택이라고 하고요. 공황장애는 패닉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근데 공황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돼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 또 이 불안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공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갑자기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다음에 오는 심장 상태예요. 확 뛰거든요. 바바박 뛰는 거. 네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러다가 진짜 네, 뛰어요, 실제로. 이러다가 이제 심장이 터져버리면 어떡하나. 네. 이래가지고 이제 공포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 장기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이것에 명령을 내리는 대뇌에 로쿠스 세룰레우스라고 하는 청반액이라고 하는 부위가 알죠. 있는데 알죠. 그 부위가 이제 약간의 오류가 생긴 거예요. 잠깐. 그래서 오류 명령을 내린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안 뛰었는데 야 100m 뛰었어.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려 빨리 뛰어. 그래서 막 뛰다 보면 이때 증상을 느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래서 밖을 못 나간다든가 운전을 하면 옆에 있는 빌딩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저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한 가지가 응급실을 갔어요.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갔는데 저희 맥박을 다 재시더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요? 저는 공황 발작 때문에 이 어떤 그 주사를 맞는 그것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치상으로는 심장이 그 정도까지 안 뛰셔가지고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정상이래요. 심각했네. 굉장히 심각했어요. 진짜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것도 습관이어서 약을 먹는 것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결국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내다가 운동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딱 약을 다 끊었어요. 공황장애는 하나도 없고 우울한 것도 전혀 없고 스트레스나 그런 것도 없고 확실히 그 기분 좋음은 여유에서 나온다는 거. 그 여유는 체력에서 온다는 걸 제가 이 쇠질하고 나서 좀 알았죠. 너무 다행이다.